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병해충 관리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숨 쉬는 학생들 있으시죠? 병해충 왜 잡초했으니까 또 병해충도 하고 병해충 하고 나면 또 잡초도 하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감기란 애가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라고 하죠, 그죠? 얘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제가 없어요. 치료제가 없고 매년 발생할 수 있죠. 어떨 때? 면역력이 약할 때. 그죠? 그러면 이제 건강한 경우에는 이 감기도 안 오는 거죠. 감기 바이러스는 항상 존재를 합니다. 하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식물은 어떠냐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건하면 안 오죠. 그런데 충이란 애는 병은 그렇다 하더라도 충이란 놈은 웬만하면 먹는다 이 말이지. 잎이 있으면 아니 먹을 게 없으면 뭐 좀 딱딱해도 먹죠. 그런데 부드러운 게 있으면 부드러운 것부터 먼저 이 충이 가해를 한다. 그러면 약간 딱딱하고 맛이 없는 걸 잘 안 먹는다 그죠. 결국은 이 충이 느끼는 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드러운 거, 달콤한 거, 어린 싹. 그게 결론입니다. 어리니까 당도가 높거든요. 그럼 큰 거는 어때요? 좀 섬유질이 많으니까 또 리그닌이 많으니까 어때요? 이 맛이 별로 없다. 이건 잘 안 먹죠. 그래서 어릴 때 식물은 또 작물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여기서 알 수 있겠죠. 그죠? 그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친환경 농업의 예방적 병해충 관리입니다. 먼저 재배적 관리, 그다음 생태적, 그다음 물리적 이렇게 있죠. 재배적으로는 유전적으로 다양성을 이용한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이제 재배하는 것. 그다음에 적기적작. 이것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하게 재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 다 심을 때 아주 좋은 시기에 병해충 발생이 적은 시기에 심어야지. 남들 다 심기 전에 그죠? 해놓으면은 남들은 이때 심는다, 7월 달에 심는데 자기는 5월 달에 심었대. 5월 달에 하면 어째요? 병해충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다 여기만 가야죠. 이 넓은 데 놔두고. 그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넓게 재배를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충이 발생해도 전면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하기 때문에 이 내가 재배하는 이 포장 하나하나로 보면은 피해가 아주 적다. 그런데 똑같이 남들하고 재배를 하면은 경제성이 또 없을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남들이 똑같이 재배하면 출하 시기가 그러니까 수확 시기가 똑같다 이 말.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 된다 이 말. 그러면 코스트는 비용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나중에 경제성을 따져보니까 이게 많이 출하가 되니까 가격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다 이죠. 이런 점이 있지만 어쨌든 적기적작 저항성 품종 병충해 저항성이 있는 것을 심고 포장을 포장이라고 하니까 포장재 뭐 껍질이 아니고 이 재배하는 논밭 이것을 포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청결하라. 그 다음에 윤작은 돌려짓기 소위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로테이션 크라핑. 그러니까 벽과 소위 화분과라고도 하죠. 벽과를 재배했으면 다음은 콩과를 재배하기도 하고 또 벽과를 하고 콩과를 하고 이렇게 윤작을 해라. 윤작. 한 가지 배만 계속 하지 말고 콩과도 하고 그러면 배에 잘 발생하는 병충해들이 야, 배 재배됐다. 가자 해서 발생했다가 다음에는 이게 내가 좋아하지도 않은 콩과를 또 재배하는 거야. 에이, 돌아가자 이는 거야. 그럼 쓸 자리가 없다 이 말. 그런데 콩가 하니까 콩 재배하니까 콩에 좋아하는 균들이 또 병들이 충들이 이렇게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초기에는 발생을 별로 안 하죠. 또 2년 3년 하면은 막 온 상처가 돼버리는 거죠. 많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 조금 오면 그 다음 또 배를 재배하니까 이 뭐야 이 사람이 아니고 이 우리 병하고 충 논리니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투덜투덜 대면 이제 갑니다. 다시 이 발생을 못하게 한다. 이 얘기죠. 그죠? 그래서 윤작하고 피복 작물을 제외하는 작부책에 피복 작물을 덮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덮어주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피복하면 아까 잡초 방지에는 상당히 유리하죠. 유리하지만 이게 피부가 함으로써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속에 병충들이 월동을 하거나 서식을 하게 되는 그런 그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피복을 함으로써 효과는 있다. 그 다음 생태적 관리는 병해를 회피하고 천적을 보호하고 유인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적이라고 하면 스파이더, 거미죠, 그죠? 이 거미 얘는 이 거미는 거미 이름이 가수거미인가 있죠, 그죠? 뭐 아마 내가 알기로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스파이드는 이렇게 네트를 치죠. 그물을 쳐서 여기에 걸리기만 해봐라. 예, 걸리면 먹어버리죠. 이 아주 거미가 어디 갔노? 천재가 얘기하면서 갔죠. 그래서 스파이더 이 거미는 줄을 쳐놓고 있다. 그러면 배가 이렇게 자라면 여기에 아침에 딱 한 가보세요. 거미줄이 쫙 보여요. 그럼 거미줄과 요 잎 사이로 물방울이 초롱초롱 맺히가 있다. 그죠? 그 장면 한번 보세요. 멋집니다. 그죠? 아름답죠? 그러면 낮에 되면은 거미가 싹 나타났어. 요걸 걸린 놈을 먹어버린다. 그죠? 이게 천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 자연에서 보는 천적이지만 소위 이제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 이런 데서는 천적을 연구를 합니다. 많이 연구를 해서 소위 이제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수출을 많이 하니까 농약을 많이 못 칩니다. 그죠? 거의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적을 이렇게 이 파프리카 줄기가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줄기가 있겠죠? 있으면 여기다 포스트를 막대기로 꽂아서 여기 천적을 딱 이렇게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다니면서 진딧물이 엉에 이런 걸 다 먹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천적입니다. 그 다음 이제 유인을 또 하는 방법. 유인한다니까 여러분들 뭐냐 하면 이 논이나 밭이 있으면 여기 이제 뭐 일반 작물을 심었다. 그러면 이게 얘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달고 맛있거든. 그러면 이 이것보다 더 달고 맛있는 작물을 여기다 심어 놓는 거라. 이 주변에. 그러면 얘들이 요거는 이제 싼 거예요. 예를 들어 싸다. 이게 이 작물이 뭐 키로당 10,000원 하면 요거는 한 뭐 500원밖에 안 한다. 우리가 비용으로 봐서. 그럼 이걸 심어놓으면 얘들이 병충들이 여기 달라들 수 있다는 거. 여기 오라 이거지. 그럼 여기 오면은 얘들이 여기서 이제 먹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안에 작물은 내가 필요로 하는 작물에는 얘들 못 간다. 그죠? 그렇게 하는 방법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인터믹스 프리미터 크로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나 그게요. 인터 가운데 사이 짓기라든지 홈파라 한다든지 또 주변 짓기라든지 이런 걸 방금 얘기한 이런 여기 사이에 또 짓는다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물리적으로 하는 것은 미세 환경 조절. 이것은 미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벼 재배하는데 논에다가 미세 환경을 바람을 얼마큼 조절하고 수분을 뭐 적게 하고 이 가능합니까? 이 불가능하죠. 그죠? 이것은 유리 온실이나 비닐 온실 같은데 이런데서 이제 환경을 조절하는 걸 말합니다. 그죠? 그다음 물 관리를 또 어떻게 하고 그다음 고휴 재배라고 하면 아까 일항 직파 설명할 때 했죠. 고휴는 이렇게 휴를 만드는 거. 두둑과 고랑. 요거 높은 걸 두둑, 낮은 것을 고랑, 높은 것을 두둑, 낮은 것을 고랑이라 하는데 요걸 합쳐서 일항이라 하는 거예요. 두둑과 고랑을. 그러면 고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둑 높이를 높게 한다니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거죠. 콩은 이렇게 주로 많이 하죠. 논에서 콩을 재배하려고 하면 어때요? 콩은 습해에 수분이 많은데 약하죠. 그 논은 물이 많죠. 수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휴 재배를 한다.
여기에 심는 거죠. 재배를 하죠. 그러면 스패를 적게 박는다 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하게 뿌리가 많이 내릴 수 있도록 재배를 하는, 그리고 오염문도 제거를 하는 방법을 쓴다. 그 다음에 이, 이 태양열로 소독하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리온실 같은 데에 있다 하면은 이렇게 뭐 유리온실도 그렇고 비닐 온실도 그렇고 이게 이제 실제 지온은 높지가 않습니다. 요 위에는 높죠. 온실에 갇혀져 있으니까 이게 열이 아래 지하로 가지를 않습니다. 토종으로. 그러니까 토양 온도는 낮죠. 항시 여기는 병원균의 온상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토양을 소독하려고 하면 화염 방사를 한다든지 꽝 하는 거 있잖아요. 열 뿜는 거. 그걸 굽는다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토양을 갈아엎는다, 뒤집어 엎는다 함으로 해서 햇볕에 쫙, 외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논에도 빡 이렇게 흙을 자 좀 깨끗하게 하고 갑시다. 너무 지저분하다 그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컬러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 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막 뒤집어 엎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햇빛이 쫙 비치니까 이 소독이 되는 거예요. 소독이. 그러고 한번 하고 나서 또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소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뭐 한번 전기갈이 하는데 비용이 코스트가 장난 아니게 들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유념을 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다. 실제 활용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다 하는 점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식물적 방제는 미생물 농약도 있고 생화학 농약도 있고 천적을 이용한다. 아까 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코덱스 허용 물질이 있습니다. 동식물에서 유래한 근원 물질, 그리고 천연 미네랄, 그리고 트랩, 다음에 나옵니다만 트랩 등이 있죠. 트랩은 이런 거예요. 여기다가 팬이 쫙 있어가지고 팬이 슝 돌아가면서 바람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애들이 이제 등을 달아요. 이 충들은 밤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등을 이렇게 달아 놓으면 밤 되면 딱 상태 되면 어두워지면은 이 나방들이 쫙 불빛 따라 몰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근처에 한번 오면 어때요? 숑숑숑숑 빨리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한 2, 3일 지나면 여기 막 나방들이 시체가 절비하죠. 이 시체는 여기서 안 보더라도 우리가 가로등이 있으면 가로등 밑에 어때요? 보면 아침에 막 이 나방들의 시체가 절비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불꽃을 쫓아서 이렇게 가는 나방들의 특성이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지금 현재 핫하다 하는 것만 모두 다 한쪽으로만 쫓아가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또 배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트랩은 그런 방법을 이용한 것이고, 또 여기다가 그러면 밤 되면 전기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전기세 들죠. 전선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산이나 들이나 이런 데 전기를 공급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 태양판을 설치를 하는 거죠. 태양판을 만들어서 낮에는 어떻게 해요? 이 태양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직접 해놨다가 밤 되면 어두워지면은 이게 이쪽으로 전기가 공급되도록 소위 팬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전구 담화가 불이 오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 전구 담화는 벌브라고 하죠. 이 전구 담화 컬러가 색깔이 어떤 색이 해충을 잘 유인하느냐 그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황색 계통은 쫓는다 이러면 안 오게 하고 이 블루 있죠. 블루를 우리말로 무슨 광이라 하는 거예요? 보라색이죠. 그죠? 보라색. 보라색 광은 잘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라색 광을 전구를 많이 쓰면은 이 충들이 잘 모인다. 이런 걸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친환경 농자재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다. 요즘 뭐 회사마다 이런 걸 많이 만듭니다. 요즘은 친환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미생물제도 있고 복합 비료도 있고 천연 광물질도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벼 재배에 있어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할까? 피해를 많이 주는 것 중에 키다리병이 있습니다. 키가 소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요게 정상인데 이만큼 크다. 우리가 키가 쓸데없이 크다를 뻘쭘하다 그러죠. 뻘쭘하게 크다. 뻘쭘하게 이렇게 큰 겁니다.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나중에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못 맺어요. 등숙도 안 되고 열매가 아예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한번 보세요. 그죠?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모짜리 때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러면 뽑아서 버리면 되겠는데 일일이 뽑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죠? 귀찮다. 이거 불가하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발생이 안 되게 해야지. 그죠?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이미 발생한 거는 이 사실은 버려야 됩니다. 이 정도 같으면 뭐 한두 개 정도 있는 거야. 뭐 감내를 하지만 그죠? 자, 그래서 이 키다리병 같은 경우에는 증상을 보인 뒤 한 2주 정도 되면 말라 죽는다. 그 다음에 분울기 때 발생한 것은 입지 표면의 포도주가 하얗게 생성되고 이것도 한 2주 되면 가시고 심한 경우는 전체 포기가 말라 죽습니다. 그 다음 수인기, 이삭이 이렇게 볼록하게 입집에서 볼록하게 되는 시기죠. 발병된 포기는 거의 출수가 안 됩니다. 출수되더라도 잘 안 여문다. 이죠. 이 시기에 줄기에 형성된 병균 포자가 바람에 날려서 주변 건전한 포기의 화기 속으로 유입돼 배알이 여물면서 배 또는 배유까지 포자가 침입을 합니다. 화기라고 하는 것은 꽃 기관이죠. 암술, 수술 속으로 유입돼서 배알이 여물면서 배, 엠브리오죠. 또는 배유, 엔도스펌까지 포자가 침입을 해서 다음 해에 이 종자를 심으면 이게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균사나 포자 형태로 잠복해서 수량도 한 30%까지 감소를 시킵니다. 옛날에 이 기다리병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 적이 있어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답 논에서 이렇게 발생하면 이렇게 뻘쭘뻘쭘하게 이렇게 키가 큰 놈들이 보인다. 그죠? 자, 그러면 이놈들을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가 해서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겠죠. 약재간의 온탕 침법으로 해서 60도씨에서 65도씨에서 15분에서 7분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종자는 충실한 배필을 골라야 되겠죠. 그 전해에 사실은 그 전에 그러니까 올해 심을 것 같으면 작년에 수확할 때 키다리병 없는 논에서 채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파망에 담은 후에 한 60에서 65도씨에서 한 15분에서 7분 동안 하는데 소독을 하는 거죠. 그러면 60도씨는 보통 한 15분, 65도씨는 한 7분 이렇게 소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해서 이렇게 오래 이 65도씨에서 15분 소독을 해버리면 안에 익어버립니다. 소위 찐살돼 버립니다. 찐살 여러분들 아십니까? 찐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배가 발화력을 상실해 버린다. 발화를 못하죠. 그래서 위험하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일반 품종을 똑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품종별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도 햇빛이 노출되면 뭐 자외선에 크게 영향이 없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자외선 받으면 막 시커멓게 타고 얼굴이 붉게 변하고 이런 학생도 있다는 거죠. 그렇듯이 벼도 이 껍질이 완계층이 두꺼운 애도 있고 얇은 애도 있고 또 딱딱한 한 애도 있고 소프트한 애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품종별로 이 분류를 하고 또 품종별로도 그렇지만 실제 그 전에 어떻게 재배했는가 완계가 제대로 형성이 됐는가 완겨 속에 완계 껍질 요 속에 소위 SiO2 규산이 어느 정도 있는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규산이 많으면 잘 열이 코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받습니다만 아주 이 규산이 없고 그 질소축만으로 된 것은 이 잘 열이 전도가 잘 되죠. 그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찬물에 또 씻죠. 그죠? 찬물에서 씻어서 이제 삭튀기를 하죠. 그래서 32도씨에 34도씨 온도에 48시간 이틀 동안 삭을 튀어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종자 소독을 해보니까 65도씨 7분간 온탕 소독하고 실제는 마른 온탕인데 이게는 열탕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죠? 열탕. 어쨌든 이래 명칭은 지금 온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노시드라는 약재가 있어요. 이걸 100배에게 24시간 소독하고 하니까 키다리병이 거의 93% 정도로 감소하더라 하는 결과들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다른데 해보니까 100% 감염 종자가 호평, 호품, 운강 이런 애들이 운강변은 31%고 그래서 파종 후에 30일쯤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애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소독을 해서 해보니까 실제 나노시드 하니까 92.9%가 방제가 되더라 하는 거죠. 근데 65도씨 그냥 7분만 하니까 한 50% 정도밖에 방제가 안 되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60도씨 10분 하니까 37%밖에 방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나노시드 이런 제품을 사용을 하면 된다. 그럼 여러분들도 나노시드가 아니고 나호 뭐 시드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더 이렇게 일반 그냥 열탕 소독보다는 일반 열탕보다는 이러한 하나의 물질을 또 개발해서 하면은 어, 기다리병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훨씬 더 좋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노력하면은 새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종자 소독하면서 균 검출률이라든지 기다리병 방지 효과를 보니까 냉수온탕 침법한 거하고 65도씨 7분 나노시드 한 거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방제가가 나노시드가 가장 높고 여기 이제 B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세균 검출이 100% 되고 기다리병 발생 상자가 한 개, 상자당 한 개예요. 그리고 방제가가 99% 정도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이런 약재를 처리하면 좋다. 그런데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는 못 하죠. 그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열병 한번 보세요. 요렇게 잎에 반점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삭에 이제 요건 잎이고 옆신에 나타나는 거고 요거는 이삭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게 도열병입니다. 그 다음에 도일병이 많이 발생하는 조건은 비가 자주 오거나 여름철에 이제 저온인 경우 10에서 23도씨, 그 다음에 습도가 높은 경우 이슬이 또 지속되고 10시간 이상, 그 다음에 질소를 많이 주거나 그 다음에 병에 잘 걸리는 병의 약한 품종을 또 재배를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석회보로대액을 치료하는데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생석회하고 물에다가 황산구리를 그러니까 물을 1톤에 1000리터에 황산구리 600g, 생석회 600g. 먼저 생석회를 이렇게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저어가면서 뭐 합니까? 새는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이제 그 나무로 해야 됩니다. 저어가면서 황산구리를 이렇게 혼합하면서 이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작물 저백이 많은 것은 이 산성인 경우죠. 복숭아, 살구, 매실, 배추, 연은 하면 안 됩니다. 연은 약해가 나타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스케 보르도액으로 해서 방지를 하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스케 보르도액을 48식, 414식, 66식 이런 것도 있다. 그죠? 처리 농도를 100배로 한다. 이 48, 44, 66은 4대 8, 4, 4, 4, 16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되겠다. 스케보르드액을 활용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식물 추출물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지만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약초를 이용해도 되죠. 약초 중에 독성이 많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또 알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리공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미국 자리공이라는 건데 요렇게 열매가 이제 생겨가지고 요렇게 막 달려 있어요. 많이 그죠? 이걸 이제 옛날에 손톱에 물도 들이고 이제 했었죠. 이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이렇게 뚱딴지처럼 사실 생겼는데 이게 독성이 아주 높아요. 이걸 해서 이 도열병원균을 줄이길 수 있다. 그 다음 제피나무 잎이나 은행잎도 한 300배 정도로 농도를 하면
제피나무하고 은행이 사실은 방제 병반 그 면적이율이 100%인데 병반이 나타나는 겁니다. 100%인데 자리공하니까 이만큼 효과가 있다. 그래서 방제가는 한 38% 정도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한방에서 단기액이 있어요. 단기액은 700% 하니까 그 한 82% 방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가 이렇게 독성을 띠지만 효과가 좋더라. 그 다음에 무공해 제조 비눗물 이런 것은 뭐 45 이런 것을 얘기할 필요 없고 약재로 나오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프로왕 사는 거 이게 한 뭐 90% 가까이 방제가 되니까 상당히 이 단기로 하는 것도 효과가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죠. 여기 보면은 거의 한 98% 정도 그죠? 입도일병 같은 경우에 효과가 나더라 하는 것까지. 그다고 흰빛 입마른병 잎이 흰빛으로 마르죠, 그죠? 요게 흰빛 입마른병이에요. 이렇게 잎의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말라 들어가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줄무늬 잎마른병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무늬가 이렇게 잎집이 아니고 엽신에 이렇게 말라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기주식물은 바이러스고 덜묵새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버들강아지처럼 아주 작아요. 그 인산이 많은 논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덜묵새가 주로 매개식물인데 매개충은 옮기는 것을 에밀구가 하는 거예요. 요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배멸구는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게 동남아에서 온다. 배멸구가 이렇게 생겼다. 멸구 먹어버리면 오늘 저백을 빨아먹습니다. 이렇게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배멸구 많이 발생하는 요인은 비례 시기가 날라오는 시기가 동남아에서 빠르고 비례 횟수 및 비례량이 많을 때 7월 이후 건조한 기상 조건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적기 방제가 소홀하고 약재를 살포 안 하면 물이 10cm 부인 뱃대 아래쪽에서 주로 섭식하며 흡접을 빨아먹어 버립니다. 배의 생육을 위축시키고 밀도가 높을 때는 배가 말라 죽습니다. 그죠? 둥근 멍석 모양으로 배가 고사지점이 생긴다. 방제는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고 약재는 1차는 7월 하순 8월 상, 2차는 8월 중하순. 많이 발생하는 지역 상습 발생지는 발효 약효 지속 기간이 좀 긴 거를 사용을 하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식물 추출물들이 다양하게 있다 그죠. 세신, 그다음에 멀구슬, 마취엔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기서 100% 방제는 없습니다. 그죠? 뭐 고본도 있고 합니다만 세신이라는 것이 66.7%로 사실은 에탄올 70%에 추출해 보니까 가장 효능이 높다 하는 것까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충에서 물바구미가 있어요. 여기 물바구미 알입니다. 바구미 이렇게 생겼죠. 유충. 그리고 성충이 되면은 군뱅이 성충하고 좀 닮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벼 피해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잘 자랄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흑다리 긴 노린재. 이거는 흑다리. 이 톱다리 개미허리 노린재도 있는데 흑다리 다리가 흑색이고 노린재입니다. 이 피해를 이렇게 쌀알이 한번 보세요. 저백을 쭉쭉 빨아버립니다. 이렇게 반점이 생기죠. 기타 노린재는 가시점 둥글 노린재, 그 다음 풀색 노린재, 가시 노린재, 안락수염 노린재 이런 애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충국에 피레스린 완투라는 게 있어요. 시네린, 지스몰린, 살충기작은 락다운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충국은 국가처럼 생겼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하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게 이제 포획기입니다, 그죠? 태양판이 있고 여기서 낮에 햇빛을 받아서 전기를 충전해내서 요 벌버 전구에서 불이 밤에 오면 이렇게 오면 이 해충들이 막 몰려들죠. 그 다음날 새벽에 되면 이렇게 주고가 있다, 그죠? 이렇게 한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병해충 상당히 어려웠죠? 어려웠지만 해충 또 병에 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